여러분, 개명은 왜 해야 할까요? 그럼 과연 어떤 분들이 개명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름을 짓는 법에 관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개명을 하지 말아야 할 이름을 개명을 하려 하고 있으며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개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 사주학, 우리 성명학에서는 스스로의 후천운을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저 역시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연구하며 이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서적을 통하여 또 강의와 강연을 통하여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개명을 하지 않아도 될 이름을 개명을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절대 개명을 하지 말아야 할 이름을 개명을 하여 오히려 가족들의 균형을 깨어 화목이 깨어지고 또 행복이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철학관이나 장명원을 찾으면 웬만하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느니, 무슨 비방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분들이 지은 이름을 보면 원래 이름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아니 오히려 더 못한 경우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스스로의 기운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 그러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철학원이나 장명원이 유명하고 또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이며, 그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모두 광고를 하는 분들이고, 광고가 많은 곳은 가게이든 회사이든 그 어느 곳이든 그 광고 비용을 모두 손님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광고 비용만큼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명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도 개명을 권유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가 개명을 해야 할지 개명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개명은 꼭 이런 분만 하세요. 네,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개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명백하게 촌스러운 이름, 또 놀림감의 이름인 경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름이 아주 촌스러운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하여 이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아오셨고, 또 지금도 남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런 이름이죠. 여성분들의 경우 순자, 영자, 말자, 춘자 등등 이런 이름의 경우 말입니다. 물론 남성들의 경우에도 시대에 맞지 않는 이름, 또한 촌스러운 이름으로 인해 자신의 명함에 다른 이름을 적어두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분명 개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라도 명함의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성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름이 촌스러워 라고 말을 하여도 우리는 개명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며,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꼭 개명을 하세요. 에이, 이제 나이 먹어서 무슨 어디 가서 이름 밝힐 일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개명을 하십시오. 네, 분명 지금의 촌스러운 이름으로 불릴 때보다 기분 좋은 이름으로 불릴 때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감정은 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의 값어치는 이름이 충분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밝히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운을 만드는 수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왠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은 불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름입니다. 네, 이런 이름은 분명 여러분에게 좋은 운을 만들어주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름을 불릴 때마다 뭔지 모를 찜찜함이 생기고 또한 탐탁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과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본능적인 기운이 거의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왠지 모를 찜찜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났던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또 왠지 하기 싫은 일을 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큰 고생을 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런 모두 여러분의 본능이 스스로를 위해 거부를 하였지만 이것이 행해졌기에 생겨났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분명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이름이 여러분의 운을 살려주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는 수단이 바로 여러분의 본능입니다. 물론 어디 철학원을 가니 이름이 좋지 못해서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그 사람들의 말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이름을 구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마음에 드는 이름, 또 불릴 때마다 왠지 모를 거부감이 없는 그런 이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개명을 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타이어가 맞지 않는 것을 끼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의 몸보다 너무 크다면, 또 너무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활동들에 너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실 것이고, 또한 그러한 자동차는 잘 달릴 수 역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 여러분의 후천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선천운이 지극히 나쁜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 이상의 그저 그런 기운들은 다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후천운이 전혀 작용을 못했기에 스스로의 기운이 전혀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한두 번, 잠시간, 또 그저 평이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을 계속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분명 계속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는 일마다 계속 꼬이고 계속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개명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절대 개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평이한 또 그 이상의 결혼 생활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그 균형이 잘 맞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또 자녀를 낳아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균형이 다 맞아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하여 이런 분들은 절대 개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과 조화 속에 여러분의 기운이 바뀌어 버린다면 자칫 그 균형이 틀어져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나 큰 불행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네, 간혹 아이 이름 지으러 갔는데 부모 이름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은 두말 말고 아이 이름도 짓지 마시고 그냥 나오십시오. 아마 대한민국의 장명원이라면 어느 곳이든 아이 이름 지으면서 부모의 생년월일시 이름을 묻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며, 이는 가족 모두의 균형을 만들어 아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네, 그런데 부모 이름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이런 문의가 정말 매일 많이 옵니다. 네, 어디 철학원에 가니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느니, 또 말로 담기에도 어려운 무서운 말을 했다느니 하는 경우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그런 기본도 안 되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번영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